왕관을 쓴 정청래, 개선장군 조국, 이재명은 레임덕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 우리 정치권에 이제 그런 풍설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대통령이 외유를 가면은 꼭 국내 정치권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외유 징크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유 징크스가 있는데 지금 아마 뭔가 이재명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터질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어수선하고 정권 주변이 어수선하기 때문인데 정권 주변의 인물들이 불안하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권 주변에서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위태위태한지 최교진 교육부총리 후보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딸 문제, 딸이 한국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아버지인 최교진이 그것을 응원을 하는 자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정체성을 바꾸는데 굉장히 동조를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최교진의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그대로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이진숙 먼저 지명이 됐다가 낙마를 한 이진숙이 논문 표절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을 했기 때문에 낙마를 해줘. 자, 그런데 비슷한 게 터졌습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마 최교진 임명하게 되면은 그 전에 아웃시킨 이진숙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최교진이 석사 학위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논문 중에 신문 기사나 블로그 내용을 일반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블로그 그 내용을 끄집어 와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길게는 3페이지 이상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숙도 마찬가지였죠. 그대로 막 옮겨 쓰느라고 틀린 것까지 그냥 그대로 막 옮겨 썼죠. 표절하면서. 일선 대학에서는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쓰면 표절로 보는 게 관행인데 지금 최교진은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최교진이 2006년에 그 모건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 공약 분석 이런 게 논문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표절을 잡아내는 거죠. 카피킬러 이거로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쓴 내용을 그대로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론적 고찰을 다룬 부분은 많은 것의 문장 표절률이 100%다. 문장 표절률이 100%인데 과거 대법원의 교수 출신 후보자 논문과 달리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표절로 나오는 내용이 다른 사람의 논문이 아니라 아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블로그 보면은 공유, 펌 이런 그 제목이 달린 일반인들의 블로그 어디서 퍼왔다 이거죠.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제출을 해서 지금 그 석사학위 논문에서 그것을 썼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교육부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왜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딸의 입장에 동조를 하는 이런 사람을 왜 한국 교육을 담당을 하는 그 수장에 임명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재명 자체가 체제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나온 것은 일반인 블로그 글을 그대로 베껴서 논문을 쓰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수장이 되겠습니까? 만약 교육부 수장을 그대로 체교전을 시키면은 그 전에 아웃된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준석이 통탄을 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정권 주변의 인물들 참 위태롭다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제목에선 정청래와 이 조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라고 있죠. 이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이제 특검이 드러낸 건데 뭐냐면은 이 이명현 특검이 최근 본인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건 전 해병대 1사단장 그 수사 대상이죠. 이 해병 특검, 최상병 특검 수사 대상이죠. 임성건 전 해병대 1사장을 천하의 개 XX, 임성건을 겨냥해서 천하의 개 XX라고 욕설을 한 제3자의 게시물을 그대로 공유를 했습니다. 자기도 이거 보라는 거죠. 자기도 거기 동의한다는 거죠. 개 XX. 이명현 특검이 공유한 이거는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온 게시물을 그대로 공유를 했고 이 게시물에는 임성건 전 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했다. 이런 언론 기사 제목 캡처를 하면서 임성건 사단장의 사진이 함께 게시됐고 본문에는 천하의 개 XX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임성건을 수사를 하는 그 특검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천하의 개 XX. 자기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자기 SNS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도 게시물을 다소 올리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시물을 공유한 그 자체만으로 그 핵심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비쳤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그 특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특검뿐이 아니죠. 지금 세 개의 특검은 전부 다 정치 특검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이 특검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TF까지 만들어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제대로 된 특검이라고 그러니까 공정한 특검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된 사람들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드러난 거죠. 어떻게 자기가 수사하는 핵심 대상을 천하의 개 XX라고 표현을 한 그것을 자기가 이제 동감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SNS에 올립니까? 중립을 포기한 거죠. 자, 이 왕관선 정청래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과 상당히 차별화를 하고 있죠. 자기 대권을 꿈꾼다. 참 좀 가소롭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무나 대통령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아무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청래가 신라시대 금관을 쓴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일단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자, 어떤 사진인지 사진 먼저 보여드리죠. 자, 금관이죠. 신라시대 금관. 저게 경주를 이제 정청래가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한다. 그러고 찾아갔는데 불국사와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저것처럼 정청래가 왕관을 쓴 듯한 모습의 착시 사진 2장이 문제가 됐다. 착시 사진입니다.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이렇게 걸었는데 진열을 해놨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기 얼굴을 들민 거죠. 들밀어서 저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마치 자기가 왕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이드가 저렇게 하면은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해서 뭐 했다고 이렇게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사진을 어쨌든 올렸습니다. 올려서 신라 왕관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유물로 알려진 천마총 금관 국보 제 188호입니다. 이것을 감상하는 장면이었는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머리에 실제로 이제 왕관을 쓴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된 것이죠. 자,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 친명 쪽 이재명 지지층 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게시물 댓글에 이제 그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뭐 정청래 지지자들은 뭐 대표님 화이팅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자 이재명 쪽의 지지층들은 이 정청래가 대선을 노리고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벌써부터, 지금 이재명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대선을 노리고 이런 의도적으로 왕관선 사진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 없이 금관을 쓴 사진은 지금 상황 노래하는 거냐, 이런 또 비판들. 누가 보면 대통령 위에 있는 줄 알겠다, 국왕 같은 포지션이다, 이런 말. 대통령 꿈에 부풀어 속셈 숨기는 것조차 귀찮아 보인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쏟아지니까 어제 오후에 이것을 삭제를 일단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계속 그 이재명의 이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이 최근에 이 사면 복권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괜히 조국을 사면을 했다는 말이 민주당 안에서 조국 사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까지 막 튀어나옵니다. 이재명은, 사면권 된 이재명은 뭔가 이제 빚이 있기 때문에 뭐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이렇게 뭐 사면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든지 뭔가 빚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 속으로 전전긍긍 하는데, 이재명에게 이 조국을 사면해야 된다고 했던 민주당 사람들까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현희 같은 경우도 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좀 조국이 신중한 행보를 한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평소에. 근데 워낙 이재명 지지율을 지금 깎아먹고 있으니까는 그런 말까지 민주당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상호가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번에 강복절 조국 윤미향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런 말을 했죠. 본인이 가장 피해를 볼 줄 알면서 왜 사면을 했느냐, 이 불가피하게 사면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불가피한가, 왜 꼭 사면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밀약설 같은 것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제일 처음에 이재명을 사면을 해야 된다고 공개 건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덕구입니다. 강덕구 민주당 친명 강경파인데, 강덕구가 국회에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자기가 조국 사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놓고는 오늘은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뭐 6월 달에 뭐 출마를 하겠다는 등 이런 메시지가 막 나온다. 동의할 수가 없고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조국이 출소를 하고 나니까는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뭐 합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말이 나왔는데 합당론이 쏙 들어가 버렸죠. 조국이 정말 감옥에 가기 전에 못지않은 그런 기이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미셀링 가이드의 한우 소고기 먹고는 마치 된장찌개 집에서 끓여 먹은 것 같은 그런 연출도 했죠. 자, 그런 부분들이 국민 밉상으로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국 씨가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이제 그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김남국, 그 코인 김남국하고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이 김정숙을 두둔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 중상모략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김남국은 무죄를 받았지만은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도 김남국 이 코인 사건은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미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김남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죄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입법, 코인 관련 입법이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됐죠. 그래서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피고인이 이 같은 규정의 공백 상태를 악용한 행위다. 악용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실정법으로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무슨 그동안 억울하게 중상모략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또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 이것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내용을 담은 기사를 또 조국이 또 공유를 하면서 뭐 조국은 문재인 쪽이죠. 윤석열 정권이 획책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무수한 중상모략에 대해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썼습니다.